4번까지 싹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303페이지 9번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classify. 자, classify가 이게 뭔가 분류하다라는 뜻이거든. 클래스가 분류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 단을 클래스라고 하잖아. 그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 Classifying things together into groups. 어떠한 것들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은 something we do all the time.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다. 그리고 it isn't hard to see why. 왜 그렇게 하는지 보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분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류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다. 자, imagine trying to. 여기 그럼 imagine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분류한 것이 당연하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무슨 말이겠어? 분류가 없는 걸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분류가 안 됐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봐라. Trying to shop in a supermarket. 어떤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걸 생각해봐라. Where the food was arranged in random order. 랜덤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그 쇼핑을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Classifying 당연하기 때문에 classify 안 돼 있는 걸 한번 떠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마토 스프가 식빵 옆에 있고요. 치킨 스프가 60와트짜리 전구 옆에 있고 등등등. 그럼 이만큼의 사례는 다 뭐야 이거? 다 classifying 안 돼 있는. 분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쇼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떠올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고 The task is finding what you want. Task of finding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걸 찾는 일은 will be time consuming.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자, classifying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분류가 안 돼 있어.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기가 문제 없지? In the case of a supermarket, 슈퍼마켓의 경우에 someone had to design the system. 누군가는 이러한 분류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한다. 그렇겠지. 누군가 만들었어야 된다. 이건 사실 뚫려있을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해놓고 저 단어 개수가 모자라니까 하나 뚫어놓은 거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But there is also a ready-made system of classification embodied in our language. 우리의 언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분류 시스템이 이미 있다. The word dog, for example, groups together. 자, 강아지라는 단어는, 개라는 단어는 뭔가를 그룹화시킵니다. Class of animals. 이런 어떤 동물의 형태들을, 동물의 여러 종들을 그룹화시킨다. 그 다음 그들을 분리한다. 다른 동물로부터. 생각해보면 강아지, 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떠올리는 그 특정한 형태의 동물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잖아. 발이 4개가 있고, 짖고, 사람을 좋아하고 등등등. 개과의 얘네를 개라고 총칭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당연히 그 단어가 나머지 동물로부터 분리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그런 얘기예요. 자, such a grouping may seem too abstract. 자, 그러한 그룹핑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classification이라고 불리기에는. 자, 여기서 답이 3번이긴 합니다. C가 답인데 이게 답을 안 보여요.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 강아지라는 범주로 이렇게 많은 동물을 포함한 게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C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잡아내기 쉽지 않아. 끝까지 가보고 A, B, D, E가 모두 답이 아니기 때문에 C다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예요. But this is only because you have already mastered the word.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지. 자, 그 단어를 네가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분류가 너무나 추상적으로 보인다 하면 이제 저 무슨 관계가 보이죠? 네가 마스터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C가 이상해. 이상하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 As a child learning to speak. 자, 이 말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로서 you have to work hard to learn the system.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야 한다. Your parents are trying to teach you. Before you got the hang of it. 이해하기 전에 You probably made mistake. 아마 넌 실수를 했을 것이다. Like calling the cat a dog. 고양이를 강아지로 부르는 것과 같이. 네가 말하는 걸 배우지 않았다면 온 세상은 마치 뭐처럼 보일 거야? 정돈되지 않은 슈퍼마켓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슈퍼마켓처럼 보이는 거. 우리가 단어를 배우지 않고 말을 배우지 않은 상태의 세상을 쳐다보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모든 사물들이 다른 특성을 가진 걸로 이해할 거란 얘기입니다. 마치 아무 정리도 안 돼 있는 마트처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You would be in a position of an infant for whom every object is new and unfamiliar. 모든 물체가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마치 영화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A, B, D가 괜찮기 때문에 C가 이상하다.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해돼요. 이 자리에 들어갈 말은 obvious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개과에 속하는 동물을 개, 강아지라고 칭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 왜 그래? 우리는 이 단어를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몰랐다면 안 당연했을 거다라는 뜻이겠죠. 요거는 조금 보통이랑 다르게 소거법으로 풀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일단 C가 틀렸고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당연히 2번이겠죠. Inherent characteristic of language classification.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맞춘 사람 90불 다. 9번 답 2번, 10번에 3번. 자, 그리고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보죠. So, although we humans are equipped with reflexive responses for survival, reflective response가 반사 반응이에요. 누군가 우리 무릎을 쇠망치로 내치면 이렇게 쇠망치는 좀 그렇고 나무망치랑 공망치로 때리면 이렇게 발로 걷어차게 되잖아. 이게 이제 반사 반응이거든. 우리 인간들은 반사 반응을 가지고 있다. 근데 at birth we are helpless. 태어난 순간에 우리는 취약하다. 잘 모르겠어. A가 틀린지 맞는지 잘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We spent about a year unable to walk. 자, 우리 거의 1년 동안 못 걸어 다니고요. 거의 2년 동안 완전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helpless가 괜찮네. 이제 우리가 아무도 못한다는 뜻이니까. We're totally dependent on those around us.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고요. 이걸 이제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수영을 하고 있어요. 돌고래는 인간이랑 대비를 해보라고. 인간 걸을 수 있어? 태어나자마자? 못 걷지. 네, 돌고래는 태어나자마자 수영한대. 자, 그 다음에 길이는 몇 시간이면 설 수 있대요. 인간은 설 때까지 몇 년이 걸리잖아. 바로 못 서지. A baby zebra can run within 45 minutes of birth. 얼룩말은요 태어나자마자 45분 만에 걸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례는 뭘 보여주는 거야? 동물은 순식간에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도록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은 못한다. Across the animal kingdom, our cousins are strikingly independent. 우리의 친척들, 즉 다른 동물들은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어떻다? 독립적이다.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도 맞는 것 같아요. 자, on the face of it, 표면적으로는 이거는 마치 거대한 좋은 어떤 이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but in fact, 그러나 사실은 이라는 역점이겠죠. 이거는 그러나 사실은 it signifies limitation. 자, 이것은 어떠한 한계를 드러낸다. 자, 그럼 이 윗부분을 봤을 때는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잘 적응해 산다는 게 마치 좋은 것처럼 보였죠. 이건 표면적으로 좋아 보여. 하지만 필자 유저는 사실은 이거는 한계를 드러내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고래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영할 수 있다는 사실, 기린이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설 수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아기 얼룩말이 태어나자마자 45분 만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은, 뛸 수 있다는 사실은 사실 어떤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보자고. Baby animals develop quickly because their brains are wiring up according to a largely pre-programmed routine. 그들의 뇌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루틴에 따라서 연결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그러한 preparedness는 얘가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얘도 문제가 없네. 그러한 준비됨은 즉 태어날 때부터 뇌가 어떻게 발전돼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것은 trades off with flexibility, 유연성을 없앤다.
Imagine if some unfortunate raincoat found itself on Arctic tundra. 이 친구 사막동물이거든요. 얘가 눈 떠봤을 때 남극이라고 생각해봐라. Or on top of a mountain in the Himalayas. 또는 히말라야산 꼭대기에서 발견했대. 자기 자신을. 또는 도심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대. 지금 이게 어떤 사례예요? 동물이 자기가 원래 태어나서 일반적으로 생존하는 그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t will have no capacity to adapt. 적응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러한 전략, arriving at a pre-arranged brain, 이거죠. 이미 완성된 뇌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works inside a particular niche in the ecosystem. 특정한 환경에서만 작동한다. 자, 그러나 put an animal outside of that niche. 그 환경 밖에 둬봐라. Its chances of thriving are low. 생존 가능성은 낮다. 얘도 맞는 말이죠. 필자가 그러면 동물이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는 게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어? 얘네는 다른 환경에 적용을 못해. 얘는 딱 태어난 환경 거기 하나에서만 살 수 있다. 돌고래는 태어날 때부터 수영하잖아요. 왜 그렇게 발전? 걔는 물에만 사니까. 근데 걔는 다른 환경 가면 바로 죽거든. 그치? 대비해서 humans are able to thrive in many different environments. 인간은 많은 환경에 살 수 있어요. 우리 얼어붙은 데서 살 수 있고 고산지대에서 살 수 있고 또 그 도시에서 살 수 있지. 이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born remarkably incomplete. 인간의 뇌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면 이제 납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간의 뇌는 불완전하게 태어나. 그래서 구체적인 환경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 자, 좀 뜨겁고 더운 아프리카 열기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뇌가 후천적으로 발달한다는 거지. 왜 웃냐? 자, instead of arriving with everything wired, 모든 게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는 대신 자, 그런 거고 여기 everything wired up 이거 위에 있었던 preparedness 그 다음에 pre-programmed routine 그리고 이거 pre-arranged brain 다 같은 말이죠. 동물처럼 태어난 대신 a human brain forbid itself to be shaped by the details of life experience. 자, 인간의 뇌는 금지한다. 자기 자신이 형성되도록 뭐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냥 금지한다가 아니지. 가능하게 한다. allows가 들어가야 될 자리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의 밑줄 친 부분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2번이겠죠. 인간이 불완전한 뇌로 태어났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거다. 나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대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13번 가보죠. 자, generalization, 일반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화는 어떠한 인지적인 경제성을 촉진한다. 그거 이해 안 될 겁니다.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we don't focus in particular. 자, 우리는 특정한 세부 사항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 이 양반이 어떤 환자를 연구했는데요. 이 사람은 기억 장애가 있었어. 이 기억 장애가 was the opposite of what we usually hear about.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 반대의 기억 장애래요. 이것만으로 저게 반대가 괜찮은지 틀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A는 더 읽어봐야 돼. 이거 몰라 아직. 자, 이 사람은 치매가 있었던 게 아니고 기억의 상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이퍼멘시아, 초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uperior memory, 초능력에 가까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대. 아, 그러면 이 반대라는 게 이제 납득이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억 장애라고 하면 기억 못하는 걸 기억 장애라고 그러잖아. 여기서는 너무 과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것 또한 기억 장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장애의 반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의 supercharged memory, 그의 개쩌는 기억을 allow him to perform amazing feats. 어떤 놀라운 업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연설문을 단어 단위로 복제하는 거야. 한 번 듣고. 이거 못하지. 그렇죠? 절대 못해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mplex mathematical formula. 굉장히 복잡한 수학 공식을 한 방에 외울 수 있게 하는 거. 이것까지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도. long sequence of numbers. 굉장히 긴 숫자를 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3.14 다음 뭐가 오죠? 1, 5, 9, 2 해가지고 이거 외운 놈들 있지 가끔 초등학생 때. 저거 내 실제 친구 중에 150 몇 짜리까지 외운 놈이 있거든. 사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150짜리 외우면 20억 준대. 못해? 무조건 하지. 목숨 걸고라도 하지. 자, 근데 15,000짜리 외우면 20억 준대. 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 좀 기억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일반적인 기준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초월해버리는 어떤 기억력을 가졌다는 얘기니까 이거 뒤에 15,000짜리, 1억짜리 외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poems in foreign languages. 시를 외웠대. 근데 시를 외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외국어 시를 외웠대요. 그리고 심지어 지가 모르는 외국어래. 내가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거든. 내가 중국어로 된 시를 완벽하게 외운 거야. 숑숑숑숑 하면서 이거 제가 외워버린 거예요, 통째로. 내가 할 줄도 모르는 언어의 시를 통째로 암기한다. 다 무슨 사례죠? 이 사람의 개쩌는 기억력에 대한 사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일반어랑. 연결고리를 찾아야겠지? 자, before you think that having such a fantastic memory will be great. 자,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전에 it came with a cost. 이것은 어떠한 비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이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난처했던 어떤 사례가 나와야 돼요. 이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삶이 꼬였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Solomon wasn't able to form abstractions. 자, 그는 추상화를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he remembered every detail as distinct. 그는 모든 디테일을 독특하다고 기억했기 때문에 추상화가 안 됐대. 추상화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도 스마트폰이고 쟤도 스마트폰이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잖아. 우리는 이거를 스마트폰이라는 범주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대충 뭐 스크린이 있고 이렇게 켜지고 뭐 인터넷 연결이 되고 등등등등 하는 거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안 돼. 얘는 모든 스마트폰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다른 걸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일반화가 안 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코스트가 맞겠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런 완벽한 기억력 이면에는 사실 문제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추상화가 불가능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he had particular trouble.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들 특정한 데 특히 문제가 있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 목요일에 봤죠? 목요일에 봤던 나랑 지금의 나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아마 아닐걸? 하다못해 어디 살이라도 뭐 0.1kg라도 어디 붙었겠지 또는 빠졌겠지. 그렇지? 아니면 뭐 그때 다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때 봤던 나랑 지금의 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 조금씩은 요만큼은 다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느껴요? 자,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갑자기 막 쌍수를 하고 나타났어. 말이 좀 말고 자, 쌍수를 하고 나타났어 갑자기. 그럼 못 알아봐? 그치? 알아볼 수 있지. 이 사람은 못했다고.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모습만 달라져도 이걸 다른 사람으로 인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신경학적 관점에서 every time you see a face, 네가 어떤 얼굴을 볼 때마다 it is unlikely that, 자, 대절 이하의 가능성이 낮다. It looks at least slightly different. 아주 조금은 다를 가능성이 낮다야? 높다야? 높다지. 뒤에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You're viewing it from a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고요. 다른 거리에서 보고 있어요. 따라서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 모습이랑 지금 본 내 모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적어도 조금이라도. 다를 가능성이 높다 하기 때문에 C가 틀렸죠. 자, while you're interacting with a person, 네가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얼굴은 goes through a parade of expression, 다양한 표현들을 가진다. Because your brain can generalize, 너의 뇌가 일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모든 다른 표현들을
belonging to the same person. 같은 사람에 속한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빡친 표정을 짓고 있든 웃는 표정을 짓고 있던 간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저 영어 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옷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고 면도를 덜 했으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뭐죠? 완벽한 기억력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너무나 완벽한 압도적인 그런 지적, 기억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못 알아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13번의 답이 4번이고요. 14번은 공부가 3번이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도 문제라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똑똑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는 같은 문제가 된대요. 15, 16 가봅시다. The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may extend only to the point where it does not restrict someone else'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r right to information. 우리 그 개인정보 보호라는 권리는요, 어디까지만 확장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알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인정될 수 있다. The scope of the right to privacy is similarly restricted. 유사하게 규제된다 by the general interest in preventing crime.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그 공중보건을 촉진하는 것과 같이. 괜찮아요? 괜찮지? 그 코로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때. 그 당신은 몇 살이었죠? 코로나 초기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확진자 동선 공개했던 거 알아요? 그때? 막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가지고 했잖아. 서울에 있는 모 수학학원 선생님이 이게 되나? 하잖아요? 자, 수학학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태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게이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 사람이 사실 게이였다는 사실이 까발려진 거예요. 그 당시에 당국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의 성적 정체성을 프라이버시로 간주했을 때 우리가 얻는 이익보다 이 사람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그 이익이 어떻게 게이한테 쏠까? 그건 아니고 아마 그게 아니고 코로나 걸렸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 받아라라는 거잖아. 그 공중보건적 이익이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했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아저씨가 자기는 이태원 간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도에 뜬 거야. 이태원에 모 게이바에서 놀고 와서 코로나 걸렸다는 게 뜬 거야. 그 난리가 났는데 왜 그런 데를 가는 거야? 왜 이태원을 가는 거야? 소주 한잔하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치?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아니 게이바에 간 건 아니고 게이바는 아니고 나는 그냥 이태원. 그냥 술 먹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however, when we move away from the property-based notion of a right, 우리가 이런 소유물의 기반한 그런 이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어디로 오게 되면 to modern notion of private and family life. 그럼 요거 결국 from A to B잖아요. A가 그 이제 소유물과 관련된 권리에서 현대적 권리래. 소유물에 대한 프라이버시는 뭐가 있겠어요? 내 물건을 뺏기지 않을 권리지. 그렇지? 이게 소유물에 관련된 프라이버시잖아. 또는 내 정보를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로부터 현대적 권리로 넘어옴에 따라서 we find it easier to establish the limits of right. 이 그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설정하는 게 쉬워졌대. 상식적으로 옛날이랑 지금이에요. 어려워졌겠어? 쉬워졌겠어?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을 때까지만 보호하는 거잖아. 옛날이 어렵겠어요? 지금이 어렵겠어? 당연히 지금이 어렵지. 훨씬 복잡할 거 아니야, 사람들의 권리가.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치? 이 틀렸고요. 근데 저거를 아마 요 단계에서 B가 틀렸다는 걸 알아내는 건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외부적인 상식이 필요한 내용이거든.
과거에 대비해서 현재의 권리가 더 복잡하다. 내지는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게 더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라는 걸 우리가 외부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일단 그럼 가보자고. 모르는 척하고. That is of course the strength of notion of privacy. 이건 결국은 안 됩니다. 이거도. In sum, what is privacy today? 자, 결국 오늘날의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그 개념은 어떤 주장을 포함해요? We should be unobserved. 우리가 관찰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요. 또 that certain information and images about us. 우리에 관련된 특정한 정보와 이미지가 순환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동의 없이. 꽤 괜찮네. 그 여러분들이 저기 공원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톡방에 올리면 어떠겠어? 상당히 곤란하겠지, 그렇지? 공감들이 안 되나? 하여튼 너 가자식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괜시 일어났다고? 자, 맞아. 이렇게 서큘레이션까지 괜찮죠? 그렇지? 오늘날의 프라이버시는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저기 공원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설령 보더라도 그냥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걸 찍어가지고 성지고 대신 전해드립니다. 아니면 해시태그 성지고 걸어가지고 리스톨. 이게 좀 곤란하잖아, 이거는. 지금 동의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생겨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모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자, why did these privacy claims arise? 왜 이게 발생하는가? 방금 되게 방역 도발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They arose because powerful people took offense at such observation. 그런 관찰에 대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빡쳤대. 여러분들이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걸 포착당했어. 그럼 잠깐 자기가 민망하고 말지. 근데 대통령 각각에서 불륜을 하다 걸렸어. 요즘 크지? 그치? 아니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이 사람들 개빡쳤다고. 자, 나아가서 Privacy incorporated the need to protect the family, home, correspondence from the arbitrary interference. 어떤 자의적인 방해로부터 가족, 그리고 집, 그리고 등등을 보호하는 것의 필요성을 포함하게 됐다. 현대의 권리가 더 복잡해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괜찮고.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determination to protect honor and reputation. How is privacy protected? 어떻게 보호되는가? 전통적으로 privacy는 보호됐습니다. 보호함으로써 restricting circulation of the damaging material. 이런 그 물질들의 이런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의 순환을 차단함으로써 privacy가 보호돼서 전통적으로는. 근데 if the concept of privacy first became interesting legally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s of images through photography, 사진과 신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more recent technological advances pose new threats, 새로운 위험을 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요. 여기 좀 다시 한번 가보자 이거. 자, 만약에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흥미로워졌다면 법적으로 as a response to reproduction of images through photography and newspaper. 자, 처음에는 프라이빗이라는 개념이 애초에 사진의 재생산, 사진 그리고 신문을 통한 어떤 이미지의 재생산에 국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 내가 여러분들 공원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사진 찍을 것 같아? 영상 찍어서 릴스로 올릴 것 같아? 당연히 릴스에 유튜브 쇼츠 올리겠지. 그렇지? 최근의 기술적 진보는 만들어냈다 새로운 위험을. 이렇게 하면 복잡해졌다는 게 납득이 되겠죠. 옛날에는 단순히 신문만 차단하면 됐어. 옛날에는 어떤 루머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높으신 분이 방송사에 가가지고 총 들이대고 당신들 저기 뒤통수에 구멍 나고 싶지 않으면 이거 당장 내리라고 라고 하면 그 삭제가 됐다고, 기사가. 요즘은 어때? 안 되죠. 복잡해졌지? 그러므로 어려워졌다. 자, 그래서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낱말의 쓰임 적절하지 않은 거는 2번 easier를 harder로 바꿔야 됩니다. 자, 17, 18 가보죠. 자, 보자. 요것도 이제 형이 할 말이 좀 많은 질문인데 해보자고. Once an event is announced. 어떤 이벤트가 인지되면요, an onlooker must decide if it is truly an emergency. 자, 관찰자는 이게 진짜 비상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비상은 are not always clearly labeled as such. 항상 비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별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여기 하얀 연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또는 까만 연기가 갑자기 들어와.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불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파이프가 터진 걸 수도 있어. 물론 파이프가 터진 것도 약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어쨌든 불난 것만큼 비상은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닌가? 아, 도시가스가 만약에 새고 있는데 누군가 저기서 실수로 라이터에 불을 붙이면 결국은 불이 날 거니까 이머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필장 그렇게 얘기 안 했어. 필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쨌든 이 양반은 The smoke pouring into waiting room. 갑자기 여기에 연기가 들어오는 거는 불에 의해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it may merely indicate a leak in a steam pipe. 그냥 증기 파이프가 터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비상이냐, 난 비상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필자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잖아. 어쨌든 이제 실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 갑자기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물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배트지를 칼로 쑤신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비명을 지른 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엄마가 애를 혼내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 칼로 말고. 칼로 지르는 거 말고 소리를 질러서 애를 혼내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비상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좀 생각해보면 애가 칼에 찔린 것처럼 비명을 지를 정도로 혼내면 아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맞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칼에 찔러가지고 누가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A man lying in the doorway.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내가 저기 쓰러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여기 이렇게 쓰러져 누워있어. 그게 심장마비가 온 걸 수도 있지만 전날 그냥 술을 넘어서 아주 술이 안 깨서 자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우리 1교시니까 그럴 수 있지. 5시 20분에 왔는데 선생님 자고 있어. 여기서. 근데 내가 심장마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술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걸 수도 있거든. 비상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 결국은 어떤 이벤트를 보고 이게 비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다. 뭔가 부가적 판단이 필요하다. A person trying to interpret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often looks at those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다. To see how he should react. 그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쓰러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 마주본 아저씨 와가지고 오 어떡하지 막 이러고 하고 있고 그다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어. 그러면 아마 심장마비가 맞을 거야. 근데 왔는데 혼자 쓰러져 있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두고 있어. 그건 아마 술 처먹고 뻗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관찰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소리 비명을 지르고 있어.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막 이제 앰뷸런스 가 이러고 있어. 그거는 비상이 맞아. 칼 찔린 거야. 소리를 질렀는데 그냥 다들 이렇게 톡 보고 잘못했나 보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비상이 아닌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If everyone else is calm and indifferent, 모두가 차분하고 무관심하면 그는 will tend to remain so. 그 또한 무관심하고 차분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만약 모두가 질을 연병을 하고 있다면 he is likely to become alert. 그 또한 질을 연병을 할 가능성이 높다. This tendency is not merely blind conformity.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맹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아마 저번 시간에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맹목적으로 수능하는 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we derive much valuable information.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끌어냅니다. 상황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From how others around us behave.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끌어낸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대고 있으면 그건 아마 비상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모방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분명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It's a rare traveler who chooses to stop at one where no other cars appear in the parking lot.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흥역은 뭐 다 알고 뭐 보정동이나 이런 데 한번 놀러 갔어.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곳은 사람으로 빠글빠글해요. 한 곳은 텅 비어 있어. 어디 가서 먹고 싶어? 뭐라고? 보통은 사람 많은 데서 먹지 않겠어. 비어 있는 데는 맛 없으니까 비어 있는 거잖아. 거기는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렇게 레어한 픽을 고르는 사람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어떤 차도 앞에 없는 주차장에 차도 한 대도 없고 안에 손님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러니까 B 맞죠? C. But occasionally the reactions of others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자, 그럼 여기 이만큼은 다른 사람의 반응이 정확했던 거야? 부정확했던 거야? 정확했던 거죠. 정확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통 건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종종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얘랑 같은 말인데 버즈들을 봤으니까 C가 틀렸겠죠. 이게 inaccurate입니다. 종종 사람들의 그 반응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답은 C고, 그래서 이거 지금 시험 틀리면 다 보진 못할 거고 이거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치과 같은 데 가봐. 치과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 다 표정 어때요? 침착하지 나름. 거기서 무섭다고 예병 떨고 있는 사람 없잖아. 대기실에서 다들 개꿀한 표정으로 대충 뽑지 뭐 아유 뭐 이게 뭐 얼마나 아프겠어. 에이 뭐 리얼스러 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막상 의자 앉아가지고 의상으로 어떻게 제발 이렇게 되잖아. 그게 그 대기실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들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모션 척하고 있다. 아 치과 따위에 쫄지 않는 내 모습에 취 약간 이러고 있단 말이야. 형이 해봐서 알아. 그런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좀 달라지죠. 여러 상황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치과에서 쫄지 않는 표정으로 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닐걸? 안으로는 벌벌 떨고 있을 거라고 아마. 하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감정은 차단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확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사실은 무서운 게 맞다. 모두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죠. To rejudge independently. 자,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가. 이 군중의 효과.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도 누군가 뭐 예컨대 매복사랑들에 뽑다가 비명을 지르게 된다거나 나처럼 또는 신경치료를 마취 안 하고 한다고 까불다가 이 파일이 들어오는 순간 의사 멱살을 잡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나처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말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대기실도 웅성웅성해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냥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독특한 케이스가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포커페이스로 있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낸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정확하다. 자, 19번 봅시다. 자, 19번이 이게 별 2개짜리가 아니라 살짝 어렵긴 하거든.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환경 인류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기후변화가 상상의 문제라는 것을. 그럼 대부분의 상상은 소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2016년 이 책에서 이 양반은 tak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ination, 상상과 environmental measurement, 어떤 그 환경적 측정, management, 환경적 관리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다. 뭐라고 주장하면서 arguing that humans have faile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인간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어. 왜? Because fiction fails to believably represent it. 소설이 기후변화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설이 상상의 근원이고 상상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겼다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기후변화에 사람들이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소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말이죠. 이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뭐라고 설명하냐면 Climate change is largely absent from contemporary fiction. 자, 이 사람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문제가 현대 소설에 absent,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cyclones, flood, and other catastrophes, 이 모든 자연재해들이 simply seem too improbable, 너무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소설이라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나타내는 거잖아. 일상생활을 소재로 해서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진 나요? 산사태 때문에 집이 없어져? 그거 되게 드문 케이스잖아. 가능성이 낮죠? 자, 그렇기 때문에 improbable to belong in stories. 어떤 이야기에 존재하기에는 너무 가능성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소설에서는 기후변화를 다루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나 기후변화는 does not only reveal itself as a series of extraordinary events. 자, 기후변화는 자기 자신을 어떤 독특한 이벤트의 연속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독특한, 특이한, 가능성 낮은 같은 말이죠. 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이 양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변화는 안 보일 수도 있대. 지각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 not only but also 구분이거든 얘가 지금. 기후변화는 not only extraordinary, 특이한 현상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in fact 사실 어떻다? imperceptible, 지각이 안 되는 현상이다. 안 보인다. 이게 사실상 not only but also 부분인데 그 but also 부분을 역접 ineffect를 갖다 쓴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imperceptible이랑 여기 있는 extraordinary가 비슷한 형태의 말이에요. 둘 다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기후변화 일상적이지 않지? 기후변화 안 보이지? 이 얘기예요. It proceeds rapidly. 이것은 급격하게 발전. 아니 급격하면 보였겠지. 안 보인다며. 급격하다는 거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집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 그렇게 일어나? 보통 그렇지 않다고. 이제 얘랑 얘가 반대말입니다. C가 틀렸어요. 자, only occasionally producing explosive and spectacular events. 폭발적이고 어떤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는 아주 가끔일 뿐이고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눈에 안 띈다. 따라서 rapidly가 아니고 slowly. 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D 부분 보면요. Most climate change impacts cannot be observed day to day. 대부분의 기후변화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관찰될 수 없고요. 그러나 그들은 become visible. 그들은 보여진다.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eir accumulated impacts. 그들의 어떤 합쳐진 이런 종합된 효과를 봤을 때야 기후변화가 드러나는 것이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C가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20번은 그래서 C고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얘는 한 번씩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Differing attitudes towards current climate issue.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인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런 견해의 차이에 관련된 얘기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low but significant.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The history of ecological movement. 생태학적 움직임의 역사? 생태학적 움직임? 기후변화를 생태학적 움직임으로 얘기할 수 있나? 그건 좀 어렵겠지. 이거 아닌 것 같아. 3번 Silence of imagination in representing climate change. 이거네. Imagination, 즉 소설이 기후변화를 다루지 않는 이유.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루는 그 소설에서 소재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라는 얘기였잖아. 3번입니다. 4, 5번은 무관한 얘기고 21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굉장한 패드립이 하나 있어요. 이 안에. 아마 읽으면서 봤을 거야.
이게 약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오면 보자. 나오면 해줄게. 자, 아니 나 패드립을 해주겠다는 게 나오면 해석을 해줄게라는 뜻입니다. 나올 거예요 중간에. As a couple start to form a relationship, 커플이 어떤 관계를 시작함에 따라 they can be seen to develop a set of construct. 그들은 어떠한 기대를 한다고 보일 수 있어요. About their own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에 대한 특히 how it is similar or different to their parents' relationship. 그들의 부모님의 관계와 어떻게 유사한지 다른지의 관점에서 그러하다. 자, 커플의 첫 발견은요. Involve them forming construct about how much similarity there is between them and each other's family. 자, 그들과 각자의 부모님들 사이에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나랑 여자친구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 부모님의 관계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고 얘도 자기 부모님의 관계랑 우리 관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따져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what each of them will remember is selected. 각자가 기억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colored, 색칠됐다. 그들의 가족의 구성 시스템에 따라. 여러분 기억력 완벽한가요? 기억 완벽하지 못하지. 색깔됐다는 건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기억이 왜곡됐다는 의미야. 괜찮겠지? In turn, it is likely that they will tell each other their already edited stories. 자, 그래서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걔네 서로한테 이미 수정된 버전의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A랑 B가 일반적 대화를 한다고 해도 A가 모든 이벤트를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A가 얘기하는 이 순간에 이미 여기에 왜곡이 있는 거야. 이게 왜곡 1이야. 왜곡이 된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ere is a second process of editing. 두 번째 수정 과정이 있어요. 여기 왜곡 2가 있어. 얘가 받아들일 때. Whereby what they both hear from each other again is interpreted within their respective family of origin control system. A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정보를 B가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B도 자기의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용을 한다. 결국은 말하는 놈도 완벽하게 전달을 못하고 듣는 놈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하게 전달을 하죠. 자, 이 양자의 기억을 go into the cooking pot, 섞인다. 그러므로 one partner may randomly recall a part of the other story as a tactic in negotiation. 자, 그러므로 한 명의 파트너가 A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의 일부를 랜덤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전략으로. 얘가 약간 물음표긴 한데 솔직히 틀린 것 같이 보이진 않거든. 틀렸다 맞았다 판단이 안 돼요. 지금 이 지점에서 얘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해리가 도리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야, 넌 너무 네 멋대로야. 마치 니네 엄마처럼. 이 애들이 있잖아. 이 지금 주고 있는 거. 여자친구한테 가서 야, 너는 너무 네 멋대로인 것 같아. 니네 엄마가 그런다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긴 한데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랜덤하게 꺼내는 거예요. 얘가 얘기했던 걸 내가 기억해가지고 이걸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갖다 쓴 거잖아. 야, 니네 엄마도 니네 아빠한테 그런다며 너도 나한테 그러잖아 이년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 문제가 되겠지 이러면. 근데 어쨌든 간에 전략으로 썼다고. 랜덤리 리콜이 아니라 입니다. 그래서 한번 틀렸어. 자, since this probably based on what Doris has told Harry. 자, 이건 어디에 그린 거예요? 여자친구가 나한테 해준 말로 하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얘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딴 데 보자. 딴 데 보자. 밖에 이런 애를 보고 있지 지금. 내가 여자친구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얘한테 지금 딜을 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효율적인 전략이다. This is likely to be a very powerful tactic. So she may protest her attempt to rewrite this version of her story. 자, 그러면 그는 열심히 수정하려 할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야 이 시발로 하면서 뭐 그런 반응을 하겠지. 시위를 하거나 또는 자기 버전의 이야기를 수정하려고 해보라.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 뭐예요? 또 공격할 무기를 하나 없는 거야. 아 그렇다고 야 너 이렇기도 하잖아 라고 얘기할 하나의 전략을 하나 추가하게 되는 거야. 지금 뭘 둘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럼 계속. Thereby possibly adding further material. 추가적인 자원을 가지게 됩니다. That Harry could use in this way. 해리가 남자가 이런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를 쥐어주게 되는 거다. 자, 이러한 이야기의 교환은 이렇게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재구성된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고요. 어디까지냐면 the point where each partner may become confused even about the simple factual details. 심지어 아주 간단한 이 사실적 디테일에 관해서도 서로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아 내가 얘한테 그런 말을 했나? 우리 엄마 진짜 그랬나? 라고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뒤섞여 버렸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이게 랜덤리 리컬이 틀렸고 이게 이제 의식적으로 가져온다 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3번이고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겠죠. 이건 아마 난이도가 좀 있었을 건데 요즘 출제 경향이랑은 조금 맞진 않아요. 자, 23번으로 가봅시다. To the extent that sufficient context has been provided. 적절한 맥락이 제공됐다는 전제하에 the reader can come to a well-crafted text. 독자는 아주 잘 구성된 이 글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뭐 없이도 with no expert knowledge. 전문 지식 없이도 and come away with a good approximation of what has been intended by the author. 이 작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에 아주 상당한 근접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글을 잘 쓰면 작가가 의도한 바가 제대로 전달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So the text has become a public document and reader can read it with a minimum of effort and struggle. 여기 expert knowledge가 없어도 된다 했기 때문에 minimum 괜찮겠죠?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다. His experience comes close to what Young may describe as the deployment of evenly hovering attention. 자, 그는 그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작가의 손에 위치시킨다. 그리고 그는 따른다. 작가가 따른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이 잘 써져 있으면 나는 그냥 작가가 의도한 대로 쭉쭉쭉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내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나 전문적 지식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The real world has vanished. 진짜 세상은 사라졌고요. 이 가상 세계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글을 제대로 썼으면 작가가 의도한 대로 나는 쭉쭉 따라가고 있잖아. 그럼 그 시간만큼은 나는 진짜 세계랑 단절돼서 전적으로 작가의 이끌림에 따라 그 이끌에 따라 가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Now consider the other extreme. 이제 다른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the other extreme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필자는 이 앞에 거를 extreme 1으로 규정한 거예요. 여기 글의 특징이 어땠어? 잘 쓰여진 글이지. 그럼 아마 뒤에 무슨 말 나오겠어요? 잘 못 쓴 글이겠죠. 얘가 있거든. 자, 그러면 잘 못 쓴 글이 어떻게 생겨본 건지 보자. When we come to a badly crafted text, 우리가 잘 못 쓴 글을 만나게 되면 we must struggle to understand. 우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what the author intended. 이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에 관련된 우리 감각은 bears close correspondence to his original intention. 그의 의도와 원래 의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거다. 밀접해? 잘 못 썼다며. 작가가 의도한 바랑 내가 이해하는 바가 딴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렸죠? C가 틀렸습니다. 24번은 C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 23번은 이제 Context in Writing, A Lighthouse for Understanding Text. 4번이 답이 되겠죠. 이 글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맥락과 내용 간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놔야 독자들이 그걸 읽고 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맥락과 내용상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 잘 쓰여진 글이 요 얘기였고요. 이건 이제 내용이랑
그 내용을 지원하는 맥락 사이에 관계가 없는 이런 글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25번으로 가보죠. 자, 25번은 이거 이제 답 위주로 이제 빨리 가보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바쁘더라도 그냥 오늘 끝내는 게 낫겠죠? 주말에 영상 또 보려면 좀 빡치겠지? 자, 아무래도 25번 보자. 자, 많은 방식에서 the proliferation of news sources 뉴스 소스의 확산은요 좋은 거였대. 매체의 확산은 좋대요. 이제 대중은 has multiple ways to check facts. 팩트를 체크할 다양한 그런 방법이 있고요. learn about different points of view. 다른 견해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이러한 접근은 should improve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서로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능력 form informed opinions. 뭔가 정보에 근거한 이런 의견을 가지게 하는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좋은 거라고. 자,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다. 뒷부분까지는 일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스 확산 좋은 거야.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 그럼 앞으로 글은 여기 집중하겠지. 그렇지? 통념 반박이니까 반박을 풀어내는데 집중할 거야. 글은. 자, 가봅시다.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s is that the media has become a Las Vegas buffet. 이게 마치 뷔페와 같이 됐다. Niche media, personalized social media networks, where developers utilize algorithms to serve up ideal content. 그 뉴스를 유튜브로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유튜브로 뉴스를 보면 내 견해에 맞는 것만 떠요. 왜? 알고리즘 때문에. 그치?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아마 그 주장을 옹호하는 뉴스만 오지게 뜰 거야. 유튜브에 보면. 그치? 공중파랑 좀 다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re just isn't enough time to explore them all. 모두 탐험할 시간이 없다. 그렇지, 시간 없겠지. In this space, it is easy to become trapped in echo chamber. 자, 이 echo chamber가 무슨 뜻이냐면 그 에코가 그거예요. 노래방 가면 키는 거 있지. 울림이야, 울림. 이 울리는 방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얘기한 게 그대로 반사돼서 들리는 거잖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뉴스만 내 핸드폰에 뜬다고. 그럼 내 생각 점점 강화되고 나는 사실 점점 객관적인 시선을 잃게 되겠죠. 난 열심히 하루에 5시간씩 뉴스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5시간 내내 똑같은 주장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where your own opinions are reinforc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의 주장이 강화되는 거야. 왜?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보면 되니까. 네가 듣고 싶은 것만 보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주니까 핸드폰을. Without introducing new or conflicting content. 새롭고 충돌하는 이러한 그 내용 같은 건 전혀 보지 못하고요. Which restricts public discourse and leads to extreme. 극단으로 이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 정치 영역에서 그래요. 전통적으로 mass media has been a place to tune in and hear non-partisan reporting. 여기 non-partisan은 공정한이라는 뜻이죠. 이 partisan이 편향된이라는 뜻이거든. 딱 봐도 파티잖아, 파티. 논쟁 당사자를 파티라고 그러잖아요. 당사자는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논이 붙어있으니까 의견이 없는. 공정하냐. 자, 그럼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는 공정하네. 아마 여기서 매스미디어는 그러면 기존의 뉴스를 얘기하고 있나 봐. 얘는 공정했어. Giving everyone equal access.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을 줬습니다. Vital information. 핵심 정보에 필요한 구하기 위해서 to form opinions and make decisions. 이만큼까지를 traditionally를 머리로 해가지고 묶어버렸어야 돼요. 이만큼은 레거시 미디어.
공중파 방송입니다. 공중파 방송은 뭐 방송사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편향적이지 않죠. 대체적으로 양쪽에 얘기하는 모든 왜 KBS나 뭐 이런 데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 양쪽 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 듣잖아. 그러니까 앵커는 한쪽에 서지 않잖아. 그리고 양쪽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입니다. 자, 반면에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종편 그 다음에 편향된 온라인 출처들 여기서 편향된이라는 단어를 보고 얘랑 얘가 반대말인 걸 알았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잖아. 뭐 레거시 미디어고 뭐고 뭐 케이블 뉴스 종편이고 지랄이고 이런 거 아마 모를 거야. 근데 괜찮아. 아주 명시적으로 필자가 반대말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는 non-partisa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대놓고 써놨고 여기는 partisan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써놨잖아. 두 개 반대말인 거야. 이거 알았어야지. 뭐 종편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되고 얘만 알았어도 된다. 자, 어쨌든 편향된 이런 온라인 출처들은요 can enhance 증가시킬 수 있다 능력을 assess accurate full picture information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판단할 능력을 증가시켜요 약화시키지. 또 오버에 드렸습니다. 결국 정보의 확산이 모두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보의 확산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확산의 방향이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사람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5번이겠죠. 자, 27번 봅시다. 자, 이거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다. 왜냐면 일단 글만 가볍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굳이 다 같이 안 읽어보고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다 읽어왔잖아. 무슨 얘기냐면 AI가 인간보다 분류를 잘한대요. 그러니까 AI가 인간보다 뭔가 이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뭔가 분류하는 작업을 훨씬 잘해. 인간이 AI와 유사하게 잘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정확하게 순서로 따뜻하게 맞춰가지고 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AI가 마치 하듯이 인간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을 점검하면 AI만큼 잘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래서 제목은 1번이고요. 그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서 팩터들을 대입시켜서 푸는 게 AI가 푸는 방법이잖아. 인간이 AI만큼 잘하고 싶으면 그거 따라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1번이고 제목은 자, 그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relaxed 있지? 여기부터 읽어보자. 자, 유사한 아이디어가 지원된다. By further evidence, the checkli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expert decision. 자, 이 의사결정의 질을 올릴 수 있대. 체크리스트가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요. In a range of domains by ensuring that important steps are considered. 중요한 단계나 고려사항들이 놓쳐지지 않는다는 걸 보장함으로써 언제? 사람들이 편안할 때. 사람들이 편안할 때 중요한 거 안 놓치지 원래. 바쁘니까 놓치는 거잖아.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된다면 다음 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의사 양반을 여기서 늘어져 있을 것 같아? 개 바쁘단 말이야. 그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릴렉스드한 상태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 간호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 앞에 문장에 대한 예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얘는 누가 봐도 너무나 바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릴렉스를 스트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걸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해했죠? 다 읽어왔으니까 이런 글이었어 이거는. 자, 넘어갑시다. 29번. 자, 보자. 얘도 굉장히 간단한 글이에요. 요거까지 훅 가고 41, 그 뒤에 있는 두 개만 좀 꼼꼼히 보자고. 자,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보여줬던 글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변수들 어떻게 해야 돼? 변수 통제해야 되지. 비타민 C를 먹는 사람들이 장수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통제된 환경에 사람을 가둬놔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혹시 비타민 드세요? 아, 당신은 그럼 먹는 사람. 안 드세요? 안 먹는. 이렇게 분류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
비타민 챙겨 먹는 사람보다 건강에 관심 많지. 그렇지? 이 사람 채소 많이 먹을 거야. 고기도 덜 먹겠지. 술도 덜 처먹겠지. 담배도 안 피겠지. 운동도 많이 하겠지. 이것들이 다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confounding factor라고 할 때,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나? confounding factor. 안 나나? 지금 괜찮아요? 자, 근데 진짜 비타민 효과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식단 통제해야 되지. 사람들 실험실에 불러놓고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만 드셔야 됩니다. 똑같이 식단 맞춰서 얘는 비타민 주고 안 주고라고 하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비타민 효과 측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담배 피우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다른 거 똑같이 맞춰놓고 얘는 담배 피우고 얘는 못 피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막 뭐 조선소에서 일하고 담배 안 피는 사람은 사무직이고 이러면 공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모르잖아 우리는. 이런 팩터를 통제해야 된다 라는 주제 글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자. An experiment involving nutrients. 어떤 영양분과 관련된 실험에서 The diets of both groups must also be different. 그 양자의 식사가 달라야 된다? 같아야지. 똑같아야지. 내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그 딱 하나의 영양소 말고 나머지가 완전히 똑같아야 이 영양소 가지고 어떤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different가 아니고 same. 5번이 틀렸고요. 그래 요지 자체는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취지의 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이죠. Irrelevant factors. 무관한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어렵대요.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실험을 하려면 사람들이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가둬놓고 통제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윤리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1, 2 봅시다. 여기부터는 조금 어려운 글이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one reason we think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대부분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이유는 we underestimate. 우리가 과소평가한다.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것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배운지 기억 안 나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과소평가 아니야. 사실 알고 있어. 사실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막 내가 이거 언제 알았냐면 그 3학년 친구들이 저기 뭐야 수준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풀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난 당연히 못 푼다고 했거든. 당연히 기억 안 날 거야 했는데 막상 푸니까 풀려.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걸 기억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풀려요. 이게 뭐 스스로 내가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로는 야 저거 고등학교 때면 뭐 어차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내가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 Other time, we know we remember something. 우리가 뭔가 기억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우리가 뭘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 내가 롤스 얘기 꺼내잖아. 롤스 알아? 롤스 알지? 롤스 정확히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나요? 그건 기억 안 날걸? 사회정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대충 통사시간 어쩌고 이렇게 기억을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수업에 어떤 사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기억 안 나잖아. 내용만 기억나지 누가 가르쳐 줬는지 기억이 안 나죠.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는 내가 실제로 아는데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보만 기억하고 이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배운 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지. 자,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네가 뭔가를 배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맥락적 정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맥락은 다른 기억 과정에 의해서 처리된다. 뭐보다? Memory for the content. 여기 다른 괜찮죠? 정보 자체랑 그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습득됐는지를 기억하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로 처리됐기 때문에 정보는 롤스 기억나잖아. 존 로크 기억나죠 다? 근데 그거 언제 배웠어 하면 기억 못한단 말이야. 내용은 기억하지만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즉 맥락적 정보는 딴 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Thus it'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내용을 보존하지만 맥락을 잃어버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that you heard it was terrible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자, 내가 무슨 영화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화 되게 별로네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거기서 영화가 별로라는 이 말은 기억이 나는데 누가 이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게 정확한 이런 사례예요. 그 영화가 별로다라는 컨텐츠는 기억하지만 누가 어디에서 그 영화가 별로라고 얘기했는지는 기억을 못한다. 맥락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Context information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than content. 자, 이런 맥락적 정보는 내용적 정보보다 잊어버리기 쉽고요. It's a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 이것은 기억 착각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겠지. 자, 근데 people are unconvinced by persuasive argument. 여기 persuasive argument라고 하면 이거는 설득력 있는 논쟁이거든. 예를 들어 하루에 비타민 C 하나씩 드세요. 이런 말이 있어도 설득이 안 될 수 있대. 만약에 이게 누구로부터 왔으면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노수자 아저씨가 갑자기 이렇게 손 뻗더니 야 학생 그 뭐야 하루에 비타민 하나씩 먹어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치?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 정보가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별로 믿을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맞는 말일지언정 나는 이걸 수용하지 않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뀝니다. 그 설득력 있는 논쟁에 따라서. 자, 여러분들은 비타민 C를 하루에 한 알씩 먹어야 된다는 이 컨텐츠를 기억하고요.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아재가 해줬다는 이 맥락은 기억을 못한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비타민을 먹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 먹는다는 얘기는 이 내용 받아들였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받아들였어? 컨텐츠만 받아들이고 컨텍스트는 날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노숙자 아저씨가 나한테 얘기해줬다는 게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먹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컨텐츠는 남아있고 컨텍스트는 날아갔다. 자, 그래서 because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s. 컨텐츠는 기억하지만 forget their source. 그 출처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자, 만약에 이 지식의 출처, 즉 컨텍스트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면 넌 알 수 있다. How it will be challenging. 왜 어려운지를 알 수 있어요. 즉,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왜 학교로부터 배운 게 없다고 결론 내는 것이 문제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학교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고 결론 냈죠. 보통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거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남아있지만 그 지식을 가르쳐줬던 맥락은 다 사라졌다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양분화된 기억이라는 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강화하고 있잖아. 더 쉽게 만들고 있죠?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여기까지만 한번 끝냅시다. 잘 들어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주장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내 주장이야. 자, 이걸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내용과 맥락이 구분되고 나는 내용은 비교적 잘 기억하지만 맥락은 머릿속에서 쉽게 없어져라는 이 사실이 이걸 알고 있는 게
이 주장을 하는 걸 쉽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당연한 주장인 것처럼 보이잖아 이제. 나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기억하지만 학교에서 배웠다는 맥락은 기억을 못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는 얘를 강화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챌린징이 아니고 easy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글도 어려웠지만 이 마지막에 논쟁의 강화냐 약화냐를 이용해서 마치 그 비문학이나 리트 문제 같은 거 풀 때처럼 강약화를 판단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쉬운 논리라는 거거든요.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강화하는 거야 주장이. 얘가 얘를 진술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죠. 아무것도 학교에서 배운 거 없다고? 이거 사실 네 기억이 널 남는 거야. 넌 사실 배운 게 많아. 네가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라고 비웃는 선지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 4는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불러드리면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3번이죠. 3번. 그리고 문맥상 낱말 쓰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인데 이건 그냥 그래도 됐고 그냥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이게 그거예요. 협상가들이 보통은 fixed by term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이가 정해져 있다고 보통은 생각을 해. fixed by term 이런 거거든.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얘가 안 커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쪽에 더 얻기 위해서 얘 거를 뺏어야 되죠. 이게 제로섬 게임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협상가들은 내가 얻으려면 네 걸 뺏어야 돼. 네가 얻으려면 내 걸 뺏어야 돼. 이렇게 하면 생각한다. 만약에 구직자랑 회사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나는 7만 5천 달러를 풀고 얘는 나한테 7만 달러밖에 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정면 충돌하면 이거 해결 안 되겠죠. 내가 7만 달러에서 더 달라고 하는 건 얘한테 돈을 뺏는 거잖아.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야. 그 상황에서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7만 5천 내는 7만을 드릴게요. 대신에 일주일 늦게 근무를 시작합시다. 내지는 여기까지 오시는 이사 비용을 지원해 드릴게요. 내지는 교통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정면 충돌하는 걸 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글의 요지였어요. 나는 7만 5천을 원래 받고 싶었지만 7만 받는 대신 다른 거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비 주고 기름값 주고 뭐 주고 뭐 야식비 주고 뭐 등등등 한데 뭐 나한테 야식 주면 5천보다 더 줄 거 같아. 어쨌든 막 그렇대.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fixed by term이 아니고 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협상가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글이 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는 2번이에요. 2번. 여기 있지 요거. 여기 보면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arther. 더 많은 가능성을 논의한 이후에나 do they discover 그들이 발견하게 된다. Moving expense 이사비 그 다음에 시작하는 날짜 또한 협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 이 연봉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의 해결을 차단한다? 아니야. 해결을 해주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봉 협상에서 뭔가 충돌했던 거를 완화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거 B가 틀렸고요. 그래 요지를 알고 있으면 33번은 쉽게 풀 수 있죠. 3번입니다. Negotiators wake up from the myth of the fixed pie. 이게 고정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깨라. 그렇지 않다. 다양한 생각을 해라. 자, 그래서 좀 급하게 풀긴 했지만 마지막 거를 어제도 우리가 3학기 줄 다 풀었습니다. 수고했고 이제 다 했으니까 그 2월 모의고사, 아니 3월 모의고사 보면 엄청 쉬울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내신 할 거니까 이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시고요. 얘기할 게 있었는데 기억나면 쪽방에 올려볼게요. 과제는 없습니다. 수고했어요. 단어도 없습니다.